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8월 18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나왔죠.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의 트리거 역할이 되는 이 시장 하락을 유발하는 이유가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뭐 하락을 가격 조정을 깊게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자, 오늘 역시나 팬데믹의 재확산세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그 불안한 심리를 건드린 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대거 좀 하락이 나왔고 시장도 큰 급락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팬데믹의 재확산이 우려가 되면서 이 또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원격 진료, 원격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잠깐 짧게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었던 종목 하나를 손절을 하고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자, 웰크로는 마스크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오늘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오전장에 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후장에 투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하락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또 이 팬데믹의 재확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웰크론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종목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 마스크 관련 또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관련해서 50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모나리자, GH 신소재도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웰크론이 대장으로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웰크론을 내일 좀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오후에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내일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또 이 종목을 대응을 할지 관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GNH 신소재가 2등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또 원격 솔루션 관련해서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좀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고요. 이 종목은 신고가입니다. 월봉을 보면 사상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관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570억 정도가 터졌는데 역대급 신고가 자리이고 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 움직임이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게 움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한가를 굳히고 상한가를 또 풀지 않고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오늘이 이제 연이은 2차 상승 구간이라 일단은 강한 종목의 모습이 만들어졌죠. 근데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내일 이제 또 갭상승이 어느 정도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또 이 종목이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높은 구간이라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원격 의료 시스템 지원을 하는 회사 중에 가장 대장주는 원래 알소프트죠. 이 종목이 대장주고요. 이 종목은 너무 이제 높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래대금은 또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5천억이 터졌고 이 종목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죠. 자, 분봉상 아침에 일찍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잘 지켜주다가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강한 대장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투매 떨어진 이후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줘서 또 올려서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고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서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 관련주죠.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이제 IBM넷이 대장입니다. 자,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제 전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한 차례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 갭을 띄워서 좀 흔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오전에 굉장히 흔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빠지지 않고 거꾸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얘도 이제 강한 종목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이제 얘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팬데믹의 제약산에 의해서 또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 또 꼬리 자리 이런 자리까지도 돌파가 나오고 갭이 출현을 한다면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종목도 관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제 이중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 종목은 YBM넷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앞에 이렇게 큰 산의 매물대도 많이 산재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자, YBM넷이 훨씬 매매하기는 대응을 한다면 매매하기는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 테마에 대장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등주는 대장주가 흔들리면 2배에서 3배까지도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관련 테마에서는 대장주를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움직였고요. 수젠텍이 물론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 급락은 했지만 흑자를 전환한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수익을 내고 절반 물량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61선을 터치를 할 때 매수를 할까 했는데 일부 물량 좀 추가로 매수를 할까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저는 수익이 조금 전환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이상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 상승률이 26.75%까지 고점을 찍고서 살짝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또 이제 반등을 강하게 줬거든요. 그리고 시젠도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좀 깊게 나왔지만 오늘 결국에는 그 하락분을 다 커버를 했죠. 자, 오늘 고점이 24.21%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팬데믹 때문에 상승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대장주로 움직였던 놈이 급락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 해서는 뭐 정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깊은 하락에 의한 이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하고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진단 키트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카카오가 또 전고점을 뚫었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언택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대장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카카오는 정말 너무 높게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 팬데믹의 또 재확산의 우려가 결국에는 카카오의 또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와 NC소프트를 보면은 카카오만큼은 아니거든요. 네이버는 그래도 얘도 뭐 선방하고 있죠. 그리고 NC소프트도 얘는 그래도 좀 하락을 깊게 줬다가 그래도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이제 카카오가 이 언택트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꺾이기 전까지는 언택트 관련한 이슈는 계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은 이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평선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까지 쭉 벌어지고 또 쉼없이 각도를 세우면서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오늘 그렇게 가격 조정이 좀 급하고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더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7%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4%가 하락이 나온 경우가 여기 이 팬데믹의 첫 확산 때에 이때의 하락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4.6%, 이때가 뭐 마이너스 3%, 뭐 이때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런 하락분하고 맞먹는 사이즈거든요. 자, 이렇단 얘기는 내일 또 한 차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아래 꼬리가 좀 적게 달린 게 조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21선을 이탈을 하면 이 전고점 돌파된 라인인 이 파란색 박스 구간 이 자리까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1선을 터치하러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넘게 빠지면서 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내일이라도 터치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시장의 추세는 정배열에 있고 좀 각도를 빠르게 세우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일단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때는 추세가 정배열인 구간에서는 저점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한다면 그게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시장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 뭐 도지 캔들의 모습이라든가 양봉, 단봉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음봉이더라도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캔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저점을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의 이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산업 섹터, 그리고 그 산업 섹터 중에서도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또 테마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낙폭 과대 구간을 공략을 한다면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만들어진 구간에서 오늘 당장 뭐 종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캔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대 음봉의 캔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아래 꼬리가 좀 적게 달려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21선까지도 좀 근처까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또 테마와 이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시장 안정화 단계에서 이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한다면 또 빠르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